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오늘은요, 우리의 행복을 저해하는 가장 위협하는 감정, 그 감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감정이 무엇이냐고요? 그것은 바로 분노입니다. 네, 분노는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큰 상처를 남기고 또 큰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의 형태죠. 분노는 자신을 아프게 하는 것에 대한 보복 심리 또는 대응 심리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비유하죠. 분노는 불 덩어리를 손에 들고 있는 것과 같다. 이것을 남한테 던지려고 한다. 그러나 그 이전에 내 손이 될 것이고 내 손이 상처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죠. 맞죠? 화를 낸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공격을 한 거고 내가 나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심리적으로 카타르시스라든지 이런 걸 느껴서 나는 치유가 돼야 되는데 아니요. 오히려 이 분노라는 감정은 나를 더 병들게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심리학에서도 계속 분노를 잘 하는 사람들을 연구해 본 결과 정서적으로나 육체적 건강이 점점 나빠지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면 분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일단 상대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재밌는 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용서를 잘하는 사람들은 전두엽이 발달됐답니다. 전두엽이 뭐죠? 이성, 그죠? 그 다음에 사고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상처를 주고 누군가가 나를 피해를 줬다. 근데 그것을 즉각적으로 공격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담아두고 그것 그대로 그냥 담아두고 날 것 그대로 담아둔 상태에서 옹졸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정화할 수 있는 것이 이 전두엽의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결국 지능순인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옹졸하다, 보복심이 많다, 그렇다면 내가 머리가 나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용서하는 습관들을 기르셔야 합니다. 또 용서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이분법적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내 편 아니면 적, 도움 아니면 배신, 이렇게 극단적인 사고를 보입니다. 이 극단적 사고를 보이는 것이 문제가 뭐가 되냐면 결국 이것은 극단적 행동으로 보입니다. 자신한테 이득이 있을 때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그래요. 그러다가 어때요? 나한테 해가 끼친다. 그러면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죠. 이것이 이 분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분법적 사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분노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또 자만심이 많으신 분들이 분노를 잘합니다. 실력에 비해서 자존심이 센 분들 계시죠. 현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더 훌륭한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이 뭔가 잘못됐어. 그러니까 어떤 나의 불만, 어떤 나의 욕구, 불만, 상처 이런 것들을 다 남 탓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격적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죠. 또 마지막으로는요. 감정 표현에 미숙하신 분들이 화를 낼, 분노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요? 계속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것을 적절하게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유머나 농담으로 풀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근조근 풀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서적 표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꾹꾹 참다 갑자기 뻥 하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 잘 참다가 지금 갑자기 뻥 해? 이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압력밥솥에 불을 뗍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안에 압력이 가득 차면 공기 밸브가 따다닥 이렇게 움직여요. 그럼 그때 그것을 열어서 공기를 배출시켜 줘야지 압력밥솥이 터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공기 밸브를 그대로 닫아 놓은 상태로 계속 불을 떼는다. 밑에서 불을 계속 지핀다라고 했을 땐 어떻게 되죠? 그 압력밥솥은 분명히 터질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정 표현을 못하는 이런 분들이 이 분노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결국 자신을 지키려는 방어적 태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신이 받은 상처, 고통 이런 것들을 숨기고
결국에는 남 탓을 하면서 화살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남을 향해서 쏘려고 하는 태도가 분노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받은 상처를 자기 자신한테 돌린다. 이랬을 때는 뭐가 되는 거죠? 우울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렇게 이 상처받고 오해받고 그 다음에 어떤 불편한 상황들을 대했다, 당했다 이랬을 때는요, 자기 스스로 정화하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나 화를 잘 낸다, 분노를 잘 낸다, 그 다음에 분노에 의한 어떤 뭐 묻지마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이 왜 이렇게 화가 많은 것인가? 그것은 생물학적으로 아난다마이드라는 물질이 부족해서 그렇답니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아난다는 산스크리트어로 행복, 기쁨, 즐거움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몸에서 기쁨과 행복을 만들어내는 물질이 아난다마이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러닝을 할 때, 마라톤을 할 때 러너하이라고 있어요. 정말 하늘을 날아갈 것 같고 충만한 기분이 들고 안정감이 드는 그런 구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나오는 물질이 아난다마이드입니다. 이 아난다마이드는요, 한국인들이 좀 적답니다. 그래서 이 아난다마이드가 왜 적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냐? 인류의 기원은 이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이 현재 어떤 그 현실의 그 상황에 만족스럽지 않았던 선조들이, 인류들이 계속 이동을 하게 된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금 한반도에 머무르게 됐고, 실제로 인류의 기원이 만들어졌던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인들이 아난다마이드가 한국인에 비해서 3배나 많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동일한 사건을 바라봤을 때 우리보다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뭔가 문제가 있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아 화나, 뭐 이렇게 바라볼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경제 발전도 이루었고, 작은 나라인데도 뭐 이 엄청난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도 잘 버텨냈죠. 또 개인적으로도 불만족이 많으니까 계속 개선을 하는 노력들이 있었으니까 다들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심지어 춤도 잘 추고 연기도 잘하게 된 거 맞습니다. 무조건 이 아난다마이드가 적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면도 많죠. 자, 그러면 이 사회적으로는 뭐가 문제가 될까요? 사회적으로는요, 공공의 적, 그리고 공통의 적을 가상으로라도 아니면 실제로라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집중하면서 그 분노를 폭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대중들은 활력을 얻게 되고 뭉치게 되고 거기서 카타르시스를 얻게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결국 이 무엇인가 마비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마비되고 무지성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 더 큰 악이 출현되는 기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사회 권력층들이 계속 대중들이 분노할 수 있는 적들을 만들어내려고 혈안인 것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누구 하나 없어지면 또 만듭니다.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우리 대중들은 계속 주창 들고 그걸로 쫓아다닙니다. 그러면서 무지성으로 그때 잠깐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이 화라는 것이 어느 총량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내 삶에 어떤 내 가족, 내 경제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뭐 이랬던 것들을 누구 공통의 적한테 풀어버리면 일종의 카타르시스가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은 언제든지 분노할 대상을 찾는 것이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이것을 정치인이나 권력층들이 너무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현명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면요, 이렇게 선동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분노 마케팅에 절대로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그 분노 마케팅을 만들어내는 그 자들이 절대선이 아니라
더욱더 큰 거대 악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 분노는 그럼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인가? 개인과 사회의 커다란 상처와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는 이 분노, 일단 개인적으로는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정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과 나를 대입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대했으니까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들은 그냥 그들대로 한 겁니다. 꼭 내가 못나서, 내가 뭐 지들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한 거고 나는 나대로 하는 것뿐이에요. 마음이 맞고 생각이 같으면 같은 일을 하겠죠. 다르면 다른 대로 그냥 냅두면 됩니다. 이렇게 집단주의, 관계주의가 아니라 개인주의적 사고를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언론이나 아니면 일부 어떤 유명 인사들의 어떤 나팔수 역할하는 것. 그러니까 선동하고 그다음에 저 자가 공공의 적이고 저 자가 우리의 거대 악이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빠르고 너무 급하게 선동당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의 행복과 경제적 손실, 경제적 안정은 분명히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분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말로 분노는 스스로가 이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습관과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받은 대로 그대로 돌려주거나 아니면 내 자신 것을 나 자신의 원인으로 돌려버리면 분노가 되거나 우울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은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면서 분명히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으려면 혼자 살아야 되는데 혼자 사는 건 더욱더 위험하고 더욱더 아픈 일이 됩니다. 그래서 상처받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상처받는 것을 옹졸하게 기억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도 말고 남 탓하지도 말고 스스로 그것을 정화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